실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0.11% 정도로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자, QQQ 같은 경우도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 자, S&P 500 같은 경우도 거의 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즉, 주요 지수들이 뭐 대부분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오히려 반면에 항상 지지부진했던 러셀 같은 경우가 조금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지금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윗꼬리가 조금 잡힌 상태에서 보합이 나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 올해 전고점 라인에서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수를 추천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자, 지금 전고점 저항 라인에 도달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슬로우 스토캐스틱으로 보더라도 추세 자체가 이미 상당히 고점부에 도달을 했습니다. 즉 추세로 보았을 때는 올라가는 에너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그럼 그 다음 파동을 우리가 기다려야 될 시기지 굳이 여기서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V자 반등을 노리고 들어오셨던 분들은 당연히 이득을 보셨겠죠. 그러면 이제 그건 지나간 겁니다. 그럼 그 이득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자,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이번 상승이 계속된 긴 상승으로 우리가 이어가려면 사실상 한번 파동을 만들어주면서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러한 곳에서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사실상 파동상 에너지가 지금 고점부에 있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이렇게 하방에 진행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재진입각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시는 분들은 일단 전고점 돌파하면 또 랠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 지수에 대해서 돌파 매수를 한다는 것인데, 돌파 매수를 하기에는 이미 에너지 자체가 한번 진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들 지금 자금들 역시도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뭐 갭상승으로 뚫어버린다면 당연히 전고점까지 도전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뭐 보합계에서 머무르다가 자, 음봉 같은 게 나와버리게 된다면 심리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 이번에는 여기까지였구나 라고 하면서 다음 매수 기회를 기다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자, 여기를 돌파한다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제 유튜브에서 이상한 걸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돌파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제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점쟁이한테 가시면 되는 것이고, 이게 빠질 거라고 보는 것도 제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이 지금 구간 주요 저항 라인을 만약에 강하게 돌파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다음 에너지는 전고점까지 밀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그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는 여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강한 돌파가 나오게 되면 포모로 인해서 주저하던 자금들이 유입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 저항 라인 심리적으로 아, 이건 좀 비싼데 라고 생각하는 요 전고점 라인까지는 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입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자, 지금 올해 요 저항 라인을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떨어지는 거를 제가 더 비싸게 사주겠어요? 아니면 좀 더 싼 가격에 그 다음 저점을 잡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바로 심리가 이 부분에서 역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낮은 위치에서 저점을 찾으려는 매수 대기 자금들이 기다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저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는 거기에 맞는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어떠한 변곡점마다의 시장 반응에 따라서 그 다음 스텝을 밟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레고를 하듯이 어떠한 특정 블럭까지의 어떤 특정 행동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행동을 따라가는 겁니다. 단순히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쪽 길로 들어서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 다음 시나리오에 대비를 하는 이런 식의 투자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도 우리가 뭐 이전 코로나 이후 대상승기를 보더라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전고점을 도달했다가 너무 비싼데 하고 저항 라인이 나왔고 그 다음 다시 올라갔는데 어때요? 맞고 떨어졌죠. 그쵸?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도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도전을 하죠. 두 번째 도전을 했는데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이 저점 라인에서 기다리던 포모 자금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길게 올라갈 거라고 한다면 그러한 심리적인 흐름을 거치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거 올라갔다고 촐싹촐싹 뭐 그쵸? 촐싹거리면서 모든 기회를 놓쳤다가 아니라 그렇게 빠르게 올라갔다고 한다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포모에 대한 자금 대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또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잡으면 되는 겁니다. 촐싹촐싹 거리다가 여기서 매도할 때 모르고 또 저항 라인에서 매도하고 뭐 이런 말씀 알려주고 싶지도 않지만 여기서 또 매도하고 또 올라갈 때 뭐 놓치고 또 잃은 번 돈 다시 잃고 뭐 이런 식의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내가 계획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못 샀는데 이게 V자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또 여기서 사놓고 그 다음 하방 라인에서 불안해서 매도하고 뭐 마음이 급해지니까 여기서 또 숏을 탔다가 반등에 또 잃고 이런 식으로 전 재산이 날아가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한 줄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한 가지 줄로 내 원칙이라는 하나의 흐름으로만 밀고 나가야지 부안해동하고 올라간다고 또 흔들리고 내려간다고 흔들리고 시장이 부침을 겪는다고 또 흔들리고 횡보라인에서 흔들리고 이런 식의 어떠한 내 원칙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흐름대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뚫고 올라가고 전고점을 도전한다면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저점 라인, 고점 라인을 돌파한 것이기 때문에 포모 자금률이 유입될 수 있고 단기간의 반등을 노리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또 여기 이제 전고점 16,000 라인에서 또 촐싹거리는 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제 2만까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자 여기서 또 크게 저항 맞아서 또 몇 년 동안 고생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내 포지션을 확신하지 마시고 항상 의심하면서 스토리 즉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빅스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거의 저점 라인 도달을 했어요. 이 말은 자, 조정상으로 상방 에너지가 어느 정도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위치까지 도달을 했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좋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낮아졌다는 얘기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낮아졌다는 얘기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도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만한 조정이 나올 만한 위치로 움직일 가능성이 이미 생긴 상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그래도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고 이렇게 폭락이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포모에 대한 자금 유입이 시작돼서 그 에너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겨내는 모습이 나온다면 자, 그 다음이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기다려 주셔야 되는 것이고 굳이 이 위치에서 급하게 매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채권 같은 경우가 다시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또다시 또 튀어오르게 된다면 또 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채권 가격 역시 역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하방을 또 이렇게 내려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즉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자산 자체가 이렇게 빠르게 버블이라기보단 변동성을 보인다는 것은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인플레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즉 자산이 우리의 발언에 따라서 아직도 널뛰기를 한다는 것은 인플레도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이 뭐 2주 만에 이렇게 2000포인트가 올라가는 건 호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 시장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피벗을 해버리면 이게 얼마나 튀어오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코인부터 시작해서 또다시 코로나 이전 같은 자산이 상승하는 단지 피벗만으로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시장이 유지가 된다면 당연히 인플레도 자극을 받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장의 움직임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 저희가 이전에 계속 말을 하고 있듯이 아예 한번 무너뜨려서 인플레의 반복적인 등장을 막아버리던지 아니면 지금처럼
어떤 골디락스적인 구간으로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점점 시장의 액션을 줄여나가는 방식, 이 두 가지의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자 같은 경우라면 자산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고 이 파동성 자체를 이렇게 작게 만들면서 움직여가는 게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피벗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그러한 흐름으로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살펴보시면 뭐 지금 여기를 우리가 어떤 중요 변곡점이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고, 자, 다른 종목 역시도 뭐 TQ나 뭐 SX나 뭐 다 이런 주요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 역시도 지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전고점, 올해의 전고점 라인에 접근을 하면서 거기서 보합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너무 급한 매수보다는 조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시각으로 시장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코스피나 코스닥 역시도 자, 미국 시장이 이제 여기서 자, 이런 거예요. 제가 한국 시장을 왜 지금 추천드리지 않냐면, 자, 미국은 V자 반등이 여기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자, 한국은 2배 더 빠진 뒤에 반만 올라와요. 근데 여기서 미국 시장이 또 이렇게 조정이 나와버리게 된다면 한국은 또 2배가 더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에요. 우리나라의 공매도가 없어졌다고 해서 결국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외국인 자금이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올 이유도 없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공매도가 중지가 돼서 자,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정비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게 맞아요. 무차입 공매도 같은 건 없어져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움직이곤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시장적 한계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좀 리스크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